화려한 날들 두 엄마의 사랑. 휴대폰 화면에 뜬 8글자가 한 가정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는데요. 간이식 적합 가능성 통보. 문자를 받은 순간 지은호의 손끝이 차가워졌고 그 차가움이 곧장 두 엄마의 가슴으로 번져갔습니다. 정순이는 딸을 지키려는 모성으로, 고성이는 되찾고 싶은 모성으로 같은 자리에 섰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봤어요. 사랑이 사랑을 공격하는 아이러니한 전쟁이 시작된 거죠. 병원 복도에는 한우진이라는 낯선 이름이 떠돌았고 재단 회의실에서는 의료 윤리가 논의되었으며 작은 식당 뒷방에서는 가족들이 각자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심에 선 지은호는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고립감 속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했어요. 보육원 시절의 낡은 서류 한 장이 과거의 문을 살짝 열어젖혔고 거기서 흘러나온 의문들이 현재의 선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치열한 다툼 속에서 과연 누가 진정 지은호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받고도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다. 간이식 적합 가능성 통보. 8글자가 내 인생을 한순간에 뒤바꿔 놓을 줄이야. 은호야, 뭔 문자야? 얼굴이 하얘졌네.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걸어 나왔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표정을 지어? 내가 바보야? 엄마는 내 앞에 서서 두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눈빛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김다정 언니가 들어왔다. 어머, 무슨 일이야? 둘 다 표정이 심각한데. 언니, 그냥. 지은호 휴대폰에 이상한 문자가 왔대요. 엄마가 먼저 말해버렸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다시 꺼냈다. 간이식 적합 가능성 통보라고 나와요. 고성의 이사장님이 뭔가 하셨나 봐요.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다. 김다정 언니가 내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이거 정식 병원 문자네. 아무나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누군가 내 이름으로 검사를 의뢰했다는 뜻이지. 엄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고성이가 감히.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이번엔 전화번호와 함께 상세 안내를 위해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일단 진정하고 생각해 봅시다. 진정하라고? 은호야, 이건 내 몸이야. 내 건강이야. 누가 맘대로 그런 걸 결정해? 엄마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소리를 들은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고성이가 은호를 간이식 검사에 올렸어요. 뭐? 할머니 눈이 동그래졌다. 김장수 아버지도 가게에서 올라오시면서 상황을 파악하려 하셨다. 간이식이면 누구를 위한 거야? 김다정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고성의 이사장님이 알아서 하신 일이니까. 알아서 해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 엄마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당장 전화해서 따져봐야겠어. 엄마, 잠깐요. 나는 엄마 손을 붙잡았다. 일단 정확한 상황부터 파악해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이런 걸 당해도 참으면 어떡해. 참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하자는 거예요. 할머니가 느릿하게 말씀하셨다. 은호 말이 맞다. 일단 상대방 의도부터 알아봐야지.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모두가 현관 쪽을 바라봤다. 누군가요? 김다정 언니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고성의 이사장님이세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엄마와 나는 눈빛을 교환했다. 들여보내드릴까요? 아니에요.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직접 나가겠어요. 엄마, 같이 나가요. 안 돼.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엄마가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김다정 언니가 내 팔을 잡았다. 일단 지켜보자. 어른들끼리 먼저 얘기하시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이 사장님. 정 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은 무슨 일로 우리 집까지 오셨어요? 은호 씨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중요한 일? 우리 동의도 없이 멋대로 병원에 올려놓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정 여사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내 딸 이름으로 간이식 검사 통보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들어오세요. 결국 고성의 이사장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 거실이 순식간에 무거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앉으세요. 엄마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장님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으셨다. 먼저 사과드릴게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순서 문제가 아니지요. 아니에요. 순서 문제예요. 이사장님이 나를 바라봤다. 은호 씨, 먼저 설명을 듣고 결정하시면 안 될까요? 나는 엄마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다. 설명이라면? 한우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간경변 말기로 이식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가 말을 끊었다. 한우진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야 하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요? 과거에 제가 지은 빚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내 딸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용이 아니라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탁? 동의도 없이 검사부터 올려놓고? 그건 제가 성급했습니다. 할머니가 끼어드셨다. 이사장님, 그 한우진이라는 분이 누군지부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과거에 만났던 분이에요. 보육원 관련된 일로. 순간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보육원? 나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은호 씨 혹시 본인의 출생에 대해 궁금했던 적이 있으세요? 뭐라고요? 엄마가 벌떡 일어났다. 지금 뭘 암시하려는 거예요? 정 여사님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 은호가 누군가의 친딸이라고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이사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한우진 씨가 저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은호 씨. 이사장님이 망설였다. 혹시 보육원에서 함께 있었던 분인가요? 그건 대답해 주세요. 네.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가 주저앉았다. 그럼 그분이 은호 오빠였나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더 가까운 사이였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사장님 돌려 말하지 말고 정확히 하세요. 한우진 씨는 은호 씨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뭐라고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육원 기록을 보면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호 아버지는 이상철이에요.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정 여사님,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멋대로 간이식 검사부터 올려놓고? 그건 한우진 씨 상태가 급해서요. 나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걸 느꼈다. 잠깐만요. 정리가 안 되는데.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됐다. 정말 만약에 그분이 제 아버지라면. 그럼 이사장님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대답해 주세요. 제가 한우진 씨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요.
어떤 관계요? 이사장님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연인 사이였습니다. 또다시 정적이 흘렸다.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이사장님이 제 어머니라는 말씀이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다. 은호야, 괜찮아? 김다정 언니가 내 등을 토닥여줬다.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정 여사님. 이사장님이 엄마를 바라봤다. 은호 씨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 권리가. 권리? 엄마가 벌떡 일어났다. 20년 넘게 내가 키운 딸한테 권리를 논해요?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 은호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이 아니에요. 간이식이 필요하니까 친딸을 찾아온 거잖아요. 이사장님이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두 분 모두 그만하세요. 은호야. 엄마, 이사장님도. 저 앞에서 누가 제 엄마인지 싸우지 마세요. 두 사람이 조용해졌다. 일단 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은호야, 넌 어디에도 갈 필요 없어. 여기가 내 집이야. 알아요, 엄마. 그런데 지금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나는 이사장님을 바라봤다. 오늘은 돌아가세요. 제가 정리되면 연락드릴게요. 은호 씨, 부탁드려요. 이사장님이 천천히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뭐요? 한우진 씨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혈연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엄마가 다시 화를 내려 하자 내가 손을 들었다. 알겠어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나가신 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으셨다. 은호야, 어떻게 생각하냐?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제 마음이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다. 일단 그분이 정말 제 아버지인지부터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은호야,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지지할 거야. 하지만 누구한테 휘둘리지는 마라. 내 생각대로 해. 나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알았어요, 엄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고성의 이사장님의 말을 되새겼다. 한우진이라는 사람, 그리고 간이식. 새벽 6시경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지은호 씨죠? 간이식 적합성 검사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 오늘 오전에 시간 되시면 병원으로 와주시겠어요?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 고성의 이사장님이 연락하라고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해서요. 알겠습니다. 오전 10시쯤 갈게요. 전화를 끊고 보니 엄마가 방문 앞에 서 계셨다. 은호야, 병원 간다고? 네, 일단 얘기는 들어보려고요. 혼자 가지 마. 내가 같이 갈게. 엄마. 안 돼. 내가 혼자 가면 또 무슨 말에 휘둘릴지 몰라. 결국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다. 오전 9시 반 병원 로비에서 우리는 고성희 이사장님과 마주쳤다. 이사장님 옆에는 마른 체격의 중년 남성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은호 씨, 정 여사님. 이사장님이 다가왔다. 이분이 한우진 씨세요.
한우진 씨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깊이 파인 눈가와 야윈 얼굴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한우진 씨가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일까?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상담실로 가죠. 의사 선생님이 안내해 주었다. 상담실에서 우리는 한우진 씨의 병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간경변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적합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엄마가 물었다. 초기 검사로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봐야 확실해져요. 정밀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물었다.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몇 차례 더 해야 합니다. 시간은 일주일 정도 걸려요. 위험성은 없나요? 검사 자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를 바라봤다. 지은호 씨,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한우진 씨를 바라봤다. 그는 조용히 내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한우진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그럼. 하지만 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마지막으로 아버지 구실 한번 하고 싶구나.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맞아.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한우진 씨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봐보렴.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고성의 이사장님과 닮아 있었고 아기는 이게 저예요? 그럴 거야. 성희가 내가 태어났을 때 찍어준 사진이야. 엄마가 사진을 빼앗아 봤다. 이런 걸로는 확신할 수 없어요. 정 여사님 말이 맞아요. 고성의 이사장님이 끼어들었다. 그래서 DNA 검사를 제안드리는 거예요. DNA 검사? 네. 한우진 씨와 은호 씨, 그리고 저까지 함께 검사하면 확실해집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은호야, 내가 결정하면 돼. 엄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성급하게 하지는 마라. 정 여사님. 고성의 이사장님이 엄마를 바라봤다. 은호 씨 마음을 존중해 주세요. 제가 언제 안 존중했어요?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결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딸이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게. 두 사람이 또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만해요. 내가 소리쳤다. 제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제발. 상담실이 조용해졌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은호 씨. 이사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한우진 씨를 바라봤다. 혹시 제가 정말 아버지 딸이라면 왜 보육원에 보내진 거예요? 한우진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성의를 지키려다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너무 복잡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엄마가 말했다. 은호야, 마음이 어떠니? 잘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지지할게. 하지만, 또 하지만이에요. 누구한테 이용당하지는 마라. 특히 고성희한테. 이용이요? 너도 느꼈잖아. 간이식이 필요해서 갑자기 딸 찾기를 시작한 거 아니야? 엄마 말에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한우진 씨의 절망적인 표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집에 도착하자 김다정 언니가 기다리고 계셨다. 어떻게 됐어? 복잡해졌어요.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언니에게 설명했다. 그 사진은 정말 내가 맞는 것 같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릴 때 사진이라서. DNA 검사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고민이에요.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다. 은호야, 진실을 알고 싶으면 알아봐라. 하지만 그 진실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두지는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지. 할머니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저녁 시간 이지혁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호야, 힘들지? 선배. 네, 좀 복잡해요. 만날까? 지금은 좀. 알겠어. 그런데 하나만 기억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혼자가 아니야. 고마워요, 선배.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그런데 곧 또 다른 전화가 왔다. 박성재였다. 은호 씨, 괜찮으세요? 성재 씨도 소식을 들으셨나 보네요. 회사에 소문이 좀 돌았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도 있어요.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요. 법적인 문제요? 간이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DNA 검사를 받을 것인가? 간이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가? 새벽 2시쯤 결심을 했다. 일단 진실부터 알아보자.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힘든 여정의 시작인지는 아직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집을 나왔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서 어제 일을 정리해봤다. 한우진이라는 사람이 내 아버지일 가능성, 고성의 이사장님이 내 어머니일 가능성, 그리고 간이식.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은호야, 어디가 있어? 아침도 안 먹고. 공원에 있어요. 잠깐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혼자 있지 마. 집에 와.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은호야. 엄마,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한강을 바라봤다.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줬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박영나였다. 언니, 산책 나왔다가 우연히 봤어. 괜찮아? 언니는 어떻게 여기까지? 집 근처잖아. 가끔 이 벤치에 앉아서 책 읽어. 박영나가 내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복잡한 일이 많다며? 언니도 들으셨어요? 응. 엄마한테서. 고성의 이사장 얘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가 제일 걱정이야? 진짜 부모를 찾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간이식을 하는 게 맞는지. 박영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도 비슷한 고민 해본 적 있어. 언니가요? 응. 내가 정말 엄마 친딸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거든. 왜요? 엄마랑 너무 안 닮았잖아. 성격도 생각도. 나는 박영나를 바라봤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알아봤지. DNA 검사도 해보고. 결과는 친딸 맞더라. 박영나가 웃었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을까?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결국 사는 건 똑같더라고. 나는 박영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언니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하면 알아봐. 하지만 그 결과에 얽매이지는 마. 간이식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정말 신중해야 할 일이야. 내 몸이니까.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언니,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응. 혹시 이지환 오빠한테 들은 얘기 없어요? 보육원 관련해서.
박영나가 고개를 들었다. 왜? 궁금해서요. 잠깐. 박영나가 휴대폰을 꺼내서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혹시 지금 시간 돼? 잠시 후 이지환이 도착했다. 무슨 일이야? 은호가 보육원 관련해서 질문이 있대. 이지환이 나를 바라봤다. 뭐가 궁금해? 혹시 오래된 기록 같은 걸 보신 적 있어요? 기록? 보육원 아이들 명단이나 입소 기록 같은 거요. 이지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없진 않을 거야. 다만 화재 때 많이 소실됐지. 화재요? 20년 전에 큰 화재가 있었어. 그때 많은 자료가 없어졌지. 그럼 남아있는 건 없나요? 글쎄, 시청이나 구청에는 있을지도 몰라. 나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다.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왜?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어제 본 사진 얘기를 했다. 그 사진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오빠 또 확인해 볼게.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어. 감사해요. 이지환이 돌아간 후 박영나가 말했다. 확인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매달리지는 마.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성의 이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호 씨,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요. DNA 검사부터라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고민하고 있어요. 한우진 씨 상태가 좋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알겠어요. 내일까지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은호야, 어디 갔었어? 공원에서 박영나 언니랑 얘기했어요. 뭔 얘기? 그냥 고민 상담.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은호야, 엄마한테도 얘기해줘. 엄마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계시잖아요. 무슨 답? 하지 말라고. DNA 검사도 간이식도. 엄마가 할 말을 잃었다.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는 내가 다치는 게 걱정돼서 그래. 나는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저 이제 어른이에요. 알아. 하지만, 또 하지만이에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오버했나? 조금요. 엄마가 웃었다. 그럼 내 생각대로 해봐. 대신 조건이 있어. 뭔 조건이요? 혼자 결정하지 마. 가족들이랑 상의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모였다. 할머니, 엄마, 김다정 언니, 김장수 아버지. 그리고 이상철 아버지도 일찍 들어오셨다. 은호야, 고민이 많다며? 이상철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다.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랑 그 결과가 무서운 마음이랑 둘 다 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진실은 언젠가는 알게 돼 있어. 문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지 마라. 그게 제일 중요해. 김다정 언니가 끼어들었다.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내 가족이야. 맞아. 김장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거든. 정이 더 중요하지. 이상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은호야, 아버지가 하나만 말할게. 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라.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요? 응.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에 따라. 나는 가족들을 둘러봤다. 모두 내 편이었다. 혈연이든 아니든 이들은 내 가족이었다. 결정했어요. 뭘로? 일단 DNA 검사부터 받아볼게요.
진실을 알고 나서 다음을 생각하겠어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은호야. 엄마 괜찮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할머니가 웃으셨다. 그래, 그게 맞아. 그날 밤 나는 고성의 이사장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DNA 검사 받겠습니다. 시간 알려주세요. 곧 답장이 왔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으로 와주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무서우면서도 궁금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진실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다음 날 아침 DNA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이지혁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호야, 지금 어디야? 병원 가는 길이에요. 혼자? 엄마랑 같이요. 오늘 DNA 검사 받는다며? 혹시 끝나고 시간 되면 만날까?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혼자 감당하지 마. 선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마워요, 선배. 병원에 도착하니 고성의 이사장님과 한우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우진 씨는 어제보다 더 야윈 것 같았다. 은호 씨 오셨네요. 이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다.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간단해요. 혈액만 조금 채취하면 돼요. 우리는 검사실로 이동했다. 먼저 내 혈액을 채취하고 다음에 한우진 씨, 마지막에 고성의 이사장님 순서였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다. 그동안은 어떻게 하나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급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우진 씨가 나를 불렀다. 은호야. 네. 잠깐 얘기 좀 할까? 나는 엄마 눈치를 살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커피숍에서 얘기하죠. 우리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뭘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내가 정말 내 딸이 아닐 수도 있어.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성희하고 나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건 맞아. 하지만 그 아이가 너인지는 확실하지 않아.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왜 DNA 검사를 하자고 하신 거예요? 혹시나 해서. 그리고 정말 내가 내 딸이라면 아버지 노릇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버지 노릇요? 응. 20년 넘게 못 해본 아버지 노릇. 한우진 씨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내가 부담스러워한다면 포기할 거야.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다만, 왜 그때 저를 보육원에 보내신 거예요? 정말 아버지라면. 한우진 씨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어떤 사정요? 나한테 문제가 생겼거든. 범죄에 연루됐다고 해야 하나? 범죄요? 누명이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고성희랑 너를 지키려고. 그래서 저를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야. 잠시 맡긴 거였어. 한우진 씨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냥 그렇게 됐어.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그의 손을 바라봤다. 후회하세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은호야,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뭔가요? 간이식 말고 그냥 아버지로 인정해 줄 수는 없을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요. 응.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내 딸이거든.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알겠어요. 일단 아버지라고 불러볼게요. 정말?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 조건? 간이식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마세요. 한우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이지혁 선배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은호야, 검사 끝났어? 네, 방금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온대요.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날까? 박성재도 같이. 성재 씨도요? 응. 걔도 내 걱정하고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두 사람이 만나면 또 신경전이 벌어질 것 같았다. 괜찮을까요? 두 분이 같이 있어도? 오늘은 너 때문에 만나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그럼 저녁에 봐요. 집에 도착하니 이지환 오빠가 와 있었다. 은호야, 어떻게 됐어? DNA 검사 받았어요. 결과는 며칠 후에 나와요. 그래? 그런데 내가 찾아본 자료 좀 봐봐. 이지환 오빠가 봉투를 하나 꺼냈다. 뭐예요? 보육원 관련 옛날 자료들. 시청에서 복사해 왔어. 나는 자료를 펼쳐봤다. 20여 년 전 보육원 아이들 명단이었다. 여기 봐봐. 이지환 오빠가 한 줄을 가리켰다. 지은호. 있네요. 맞아. 그런데 여기 보면 좀 이상해. 뭐가요? 입소 날짜가 2번 적혀 있어. 정말 그랬다. 같은 이름 옆에 날짜가 2개 있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어. 아마 실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었거나. 박영나 언니가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언니 이름도 있나요? 이상하네. 나는 없어. 없다고요? 응. 분명히 나도 그 보육원에 있었는데. 이지환 오빠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다른 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어. 우리는 자료를 더 뒤졌지만 박영나 언니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해. 분명히 있었는데. 다른 보육원이었을까요? 아니야. 나는 분명히 기억해. 그때 할머니가 끼어드셨다. 혹시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특히 입양이나 보호자가 바뀔 때. 나는 갑자기 어제 한우진 씨가 한 말이 떠올랐다. 혹시나 해서라고 했던 그 말. 이지환 오빠, 혹시 이 자료 말고 다른 기록도 있을까요? 글쎄, 더 찾아볼게. 부탁드려요. 저녁에 이지혁 선배와 박성재를 만났다. 다행히 두 사람이 싸우지는 않았다. 요즘 힘들지? 박성재가 먼저 물었다. 좀 복잡해요. 당연하지. 갑자기 부모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이지혁 선배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 왜요? 내가 너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박성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혈연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고마워요, 두 분 다. 그런데 간이식은 어떻게 생각해?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무리하지는 마.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이지혁 선배가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요. 나는 두 사람의 다른 의견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박성재가 조언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내 편에서 지지해주고 있구나.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그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다. 사흘 후 이지환 오빠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은호야, 큰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내가 더 오래된 자료를 찾았는데. 이지환 오빠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보육원 화재 전 마지막 기록이야. 나는 자료를 펼쳐봤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여기 봐봐. 이지환 오빠가 한 부분을 가리켰다. 지은호.
본명 박지원? 맞아. 본명이 박지원이었다가 지은호로 바뀐 거야. 나는 깜짝 놀랐다. 제 본명이 박지원이었다고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더 이상한 게 있어. 뭐요? 보호자란에 H, W, J라고 적혀 있어. H, W, J? 한우진의 이니셜 같지 않아? 나는 자료를 다시 자세히 봤다. 정말 H, W, J라고 적혀 있었다. 그럼 정말 한우진 씨가 제 아버지일까요?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때 박영나 언니가 뭔가 발견한 듯 소리쳤다. 이거 봐봐. 뭐요? 여기 내 이름 있어. 박영나. 어디요? 여기. 그런데 이상해. 박영나 언니가 자료를 가리켰다. 본명이 고영나네. 고영나요? 응. 고영나에서 박영나로 바뀌었어. 우리는 모두 당황했다. 그럼 언니 성이 원래 고씨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 이지환 오빠가 더 자세히 자료를 뒤적였다. 여기 또 이상한 게 있어. 뭐요? 보호자 란이 비어 있어. 영란은 비어 있다고요? 응. 다른 아이들은 다 보호자가 적혀 있는데 영란만 공란이야. 박영나 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나는 부모가 없었다는 얘기? 그런 건 아닐 거야. 내가 언니 손을 잡았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럽냐? 할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우리는 할머니께 자료를 보여드렸다. 어머, 이게 뭐냐? 보육원 옛날 자료예요. 할머니가 자료를 자세히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다. 이상하네. 지은호 이름이 2번 적혀 있네. 2번이요? 우리는 다시 자료를 봤다. 정말 지은호라는 이름이 2번 적혀 있었다. 하나는 박지원에서 바뀐 지은호고, 다른 하나는 여기 봐봐. 할머니가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조지원에서 바뀐 지은호도 있네. 조지원이요? 응. 조지원이 지은호로 이름을 바꿨다고 나와 있어. 우리는 모두 혼란스러워했다. 그럼 지은호가 2명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지환 오빠가 뭔가 떠올린 듯 말했다. 한 명이 2번 이름을 바꾼 걸 수도 있어. 무슨 말이에요? 박지원에서 조지원으로 다시 조지원에서 지은호로.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왜 그렇게 여러 번 이름을 바꿔야 했을까요? 그건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고성의 이사장님이었다. 은호 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사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봉투를 하나 꺼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다. 한우진 씨와는 혈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조용해졌다. 없다고요? 네. 아버지와 딸 사이가 아니에요. 나는 어쩐지 안도감과 실망감이 동시에 들었다. 그럼 저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저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다른 결과요? 저희는 모녀 관계일 가능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또다시 충격이었다. 모녀 관계요? 네. 90% 이상의 확률로. 엄마가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 여사님, 은호 씨가 제 친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에요. 말이 안 돼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은호는 내가 키웠어요. 내 딸이에요. 키우신 건 맞죠. 하지만 낳으신 건 아니에요. 이사장님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그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정말 이사장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박영나 언니가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 소리쳤다.
잠깐, 그럼 은호 본명이 고지원이었을 수도 있어. 고지원이요? 응. 고성의 이사장님이 친엄마라면 성이 고씨였을 거잖아. 이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은호 씨 본명이 고지원이었어요.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박지원, 조지원, 고지원 모두 저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지환 오빠가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그럼 이름이 여러 번 바뀐 이유가 있을 거야. 어떤 이유요? 신분을 감추려고. 아니면 보호하려고. 이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왜 은호 씨를 보육원에 보냈는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시선이 이사장님께 집중됐다. 당시에 제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요? 교통사고였는데 의식을 잃고 몇 달간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그 사이에 은호 씨가 실종됐어요. 실종이요? 누군가 데려간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육원에서 발견됐을 때는 이미 이름이 바뀌어 있었어요.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누가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당시 수사도 했지만 단서가 없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무너지듯 앉았다. 그럼 내가 은호를 훔친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내가 엄마를 부축했다. 엄마는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하지만은 없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사장님이 조용히 말했다. 정 여사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은호 씨를 잘 키워주셨어요. 감사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은호를 돌려드려야 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은호야.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이사장님이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가끔 딸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박영나 언니가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내가 고영나였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고씨 성을 썼다는 거잖아. 우리는 모두 박영나 언니를 바라봤다. 혹시 이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나 씨도 제 딸일 수 있어요. 순간 시간이 멈췄다. 뭐라고요? 저에게 딸이 둘 있었어요. 지원이랑 영나. 박영나 언니가 주저앉았다. 그럼 나도 이사장님 딸이라는 얘기예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그럼 내가 박영나 언니를 바라봤다. 자매였다는 얘기예요? 이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다. 이렇게 큰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니.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더 큰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사장님이 돌아간 후 우리 집은 완전히 뒤숭숭해졌다. 박영나 언니는 충격을 받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엄마는 계속 눈물만 흘리고 계셨다. 언니 괜찮아요? 내가 박영나 언니 옆에 앉으며 물었다.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저도 그래요. 갑자기 우리가 자매라니. 믿기지 않아.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다고. 박영나 언니가 나를 바라봤다. 은호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무슨 의미요? 우리 둘 다 버려진 아이라는 뜻이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버려진 게 아니라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사정? 교통사고 때문에 우리를 찾지 못했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나중에 찾지 않았어? 의식을 되찾았으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박영나 언니 말이 맞았다.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때 이지환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다른 이유요? 응. 일부러 찾지 않았을 수도 있고. 왜요? 글쎄. 위험해서? 아니면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었거나. 할머니가 끼어드셨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은호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야.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됐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성이가 딸을 찾았으니까. 이제 간이식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야. 할머니 말에 나는 긴장했다. 아직 결정 안 했어요. 하지만 압박은 더 심해질 거야. 정말 할머니 예상이 맞았다. 그날 저녁 고성의 이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호야, 한우진 씨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 그래요? 오늘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더라.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이식을 고려해 줄 수 없을까? 하지만 한우진 씨랑은 혈연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도울 수 있잖아.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야. 나는 잠시 고민했다. 시간 좀 더 주세요. 은호야, 시간이 많지 않아. 하루만요. 내일까지만 생각해 볼게요.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다. 뭐라고 하셨어? 엄마가 물었다. 간이식 얘기요. 역시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또 하지만이에요. 미안. 하지만 엄마는 반대야. 왜요? 위험해. 간이식은 큰 수술이야. 김다정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말이 맞아.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하지만 누군가 죽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안타깝지만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야. 이상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은호야, 아버지가 하나만 물어볼게. 네.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하려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직 때가 아니야. 왜요? 확신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 아버지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 지은호 씨, 한우진 씨가 위급해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이요? 네.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나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에서 한우진 씨는 온몸에 기계를 연결한 채 누워 있었다.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 선생님께 물었다. 매우 위험합니다. 이식을 빨리 하지 않으면 말을 잇지 않아도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고성의 이사장님이 내 옆에 와서 말했다. 은호야, 결정해줘. 지금 당장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나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한우진 씨를 바라봤다. 혈연 관계는 없지만 왜인지 마음이 아팠다. 만약 제가 간이식을 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예요? 의사 선생님이 대답했다. 70% 정도입니다. 그럼 30%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기증자에게도 위험이 있어요. 어느 정도요? 일반적으로는 안전하지만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깊게 고민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은호야, 시간이. 1시간만요. 1시간 후에 답변 드릴게요. 나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때 이지혁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호야, 어디야? 병원이에요. 무슨 일이야? 한우진 씨가 위급해요. 간이식을 결정하라고 해요. 지금 당장? 네. 혼자 있어? 네. 가서 같이 있을까? 아니에요. 혼자 생각하고 싶어요.
알겠어.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고마워요, 선배. 전화를 끊고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 안전이 더 중요할까? 그때 갑자기 박영나 언니가 나타났다. 언니, 왜 여기에? 엄마한테 들었어. 급하다며? 네. 결정했어? 아직이요. 박영나 언니가 내 옆에 앉았다. 나라면 안 할 거야. 왜요? 위험하니까. 그리고, 고성이가 믿어지지 않아.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딸들을 찾아서 간이식을 부탁한다고. 너무 우연의 일치야. 박영나 언니 말에 일리가 있었다. 그럼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거절하자. 그리고 진실을 더 알아보고. 진실이요? 왜 우리가 버려졌는지, 왜 지금에서야 찾았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시간 후 나는 고성의 이사장님에게 답변했다. 죄송해요. 간이식은 할 수 없겠어요. 이사장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다. 은호야, 한우진 씨가 죽어간다고. 그래도 안 되겠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무엇을 확신하겠다는 거야? 이사장님이 정말 제 엄마인지,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저를 찾았는지. 이사장님이 할 말을 잃었다. 그런 게 지금 중요해? 네, 중요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의 생명보다 제 인생도 중요해요. 이사장님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기적이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후회하지 마. 한우진 씨가 죽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결심을 바꾸지는 않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제 결정이에요. 이사장님이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한우진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한우진 씨 장례식 날 나는 조문을 가야 할지 고민했다. 가지 마.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괜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결국 장례식장에 갔다. 고성의 이사장님은 나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다. 빈소에는 한우진 씨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살아있을 때보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미안해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보니 이지환 오빠였다. 은호야, 여기 있었구나. 오빠. 괜찮아? 죄책감이 들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간이식을 해줬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지환 오빠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런 생각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리고 나한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한우진 씨에 대해서. 우리는 장례식장을 나와서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뭘 알아내신 거예요? 한우진 씨가 누구인지 조사해봤어. 그래서요? 고성희랑 연인 사이가 맞긴 한데. 안 돼? 이상한 점이 많아. 뭐가 이상해요? 고성희가 교통사고를 당한 시기랑 한우진이 범죄에 연루된 시기가 비슷해. 그게 왜 이상해요? 너무 우연의 일치야. 그리고 이지환 오빠가 자료를 꺼냈다. 한우진 씨 범죄 기록을 봤는데 피해자가 고성희야. 뭐라고요? 고성희를 다치게 한 사람이 한우진이야.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럼 고성의 이사장님 교통사고가 한우진 씨 때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럼 왜 이사장님이 한우진 씨를 도우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이상해. 보통은 원수지 사이일 텐데.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이유가 너랑 영나와 관련이 있을 거야. 저희와요? 응. 고성이가 왜 갑자기 딸들을 찾기 시작했는지, 왜 한우진을 도우려고 했는지. 더 조사할 수 있어요? 해볼게.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박영나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호야, 어디야? 집에 가는 길이에요. 나도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혹시 같이 만날 수 있어? 네. 우리는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장례식 다녀왔어? 네. 어땠어?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래. 그리고 내가 뭔가 발견했어. 뭐요? 박영나 언니가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우리 어릴 때 사진인 것 같아. 사진을 보니 두 명의 어린아이가 함께 놀고 있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런 것 같아. 뒤에 날짜도 적혀 있어. 정말 20여 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어디서 찾았어요? 고성의 이사장님 차에서. 차에서요? 오늘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봤어. 그럼 이사장님이 우리 사진을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아. 나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두 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우리가 정말 자매였구나. 맞는 것 같아. 그럼 이사장님이 정말 우리 엄마이고 DNA 검사해봐야겠어. 나도. 네. 우리는 한동안 사진을 바라봤다. 은호야, 솔직히 어때? 갑자기 친엄마가 나타난 기분이. 복잡해요. 기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나도. 왜 이제서야 나타났나 싶어. 하지만 이제라도 나타나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가? 네. 제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됐잖아요. 박영나 언니가 웃었다. 그거는 맞네. 그때 고성의 이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호야, 만날 수 있을까? 지금이요? 응. 할 얘기가 있어. 어떤 얘기요? 한우진에 대한 진실. 나는 박영나 언니와 눈빛을 교환했다. 언니랑 같이 가도 돼요? 영나도? 그래, 같이 와. 우리는 이사장님이 말한 카페로 향했다. 이사장님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다. 앉아. 우리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할 얘기가 뭐예요? 박영나 언니가 먼저 물었다. 먼저 사과할게. 너희한테 거짓말을 했어. 어떤 거짓말요? 한우진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그건 DNA 검사로 이미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한우진은 애초에 관계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당황했다. 무슨 말이에요? 한우진은 내가 교통사고 낸 피해자야. 피해자요? 그래.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한우진을 다치게 했어. 우리는 말을 잃었다. 그래서 죄책감에 도와주려고 한 거야. 그럼 왜 저희가 딸이라고 했어요? 그건 정말이야. 너희는 내 딸들이 맞아. 하지만 왜 간이식을 부탁했어요? 한우진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혈액형이 맞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희를 찾아낸 거예요? 아니야. 너희를 찾은 건 다른 이유야. 다른 이유요? 이사장님이 깊게 한숨을 쉬었다. 나한테 암이 있어. 순간 시간이 멈췄다. 암이요? 말기야. 오래 살지 못해.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죽기 전에 딸들을 찾고 싶었어. 그럼 한우진 씨는 핑계였어. 너희를 만나기 위한. 나는 화가 났다. 그럼 저희를 속인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은 없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은호야, 앉아서 얘기하자. 더 들을 얘기 없어요. 제발. 이사장님이 간청했다.
내가 왜 너희를 버렸는지만 들어줘.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앉았다. 말해보세요. 그때 내가 많은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요? 회사 일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어. 그리고 너희 아버지도 문제가 있었고. 아버지요? 응. 너희 아버지는 정말 범죄자였어. 무슨 범죄요? 사기야. 그리고 폭력. 박영나 언니가 물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서 저희를 보호하려고 보육원에 보낸 거예요? 그래. 그런데 나도 감옥에 갔어. 사기 혐의로. 얼마나 있었어요? 5년. 우리는 놀랐다. 그렇게 오래요? 그래. 나왔을 때는 너희가 이미 입양되어서 찾을 수 없었어. 그럼 왜 더 열심히 찾지 않으셨어요? 찾았어. 하지만 너희가 행복해 보였어. 어떻게 알았어요? 몰래 지켜봤거든. 나는 소름이 끼쳤다. 지켜보셨다고요? 응. 가끔씩. 언제부터요? 1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저희를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래. 박영나 언니가 화를 냈다. 그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왜 안 했어요? 너희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건 저희가 결정할 일이지 이사장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사장님이 할 말을 잃었다. 이제 와서 암에 걸렸다고 딸 찾기 하지 마세요. 나도 화가 났다. 저희는 이사장님 딸이 아니에요. 저희를 키워주신 분들의 딸이에요. 알아. 하지만은 그만해요. 나는 일어났다. 가자, 언니. 박영나 언니도 일어났다. 혹시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줘. 이사장님이 뒤에서 말했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는 대답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다. 밖에 나와서 박영나 언니가 말했다. 어떻게 생각해? 복잡해요. 나도. 하지만 화가 나요. 나도.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근데 은호야. 네? 그래도 친엄마인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어요. 나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결정이 섰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 진짜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아끼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다. 일주일 후 나는 박영나 언니와 함께 고성의 이사장님을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가족들도 함께였다. 병원 상담실에는 고성의 이사장님과 우리 식구들이 둘러앉았다. 엄마 이상철 아버지, 김다정 언니, 할머니, 김장수 아버지까지 모두 왔다. 이렇게 많이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사장님이 어색해하며 말했다. 있었어요.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은호 일인데 당연히 와야죠. 그러게요. 김다정 언니도 거들었다. 은호는 우리 가족이니까. 이사장님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나는 먼저 입을 열었다.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말해줘. 저는 이사장님을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사장님 얼굴이 어두워졌다. 왜? 이미 엄마가 있거든요. 나는 정순이 엄마를 바라봤다. 저를 낳아주신 분은 이사장님이지만 저를 키워주신 분은 우리 엄마예요. 그럼 나는 뭐지? 이사장님은 그냥 고성의 이사장님이에요. 그렇게 차갑게 말하지 마. 차갑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박영나 언니도 끼어들었다. 나도 은호 생각과 같아요. 영나야.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이사장님이 눈물을 흘렸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사장님,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뭐가요?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준다고요? 그래요. 자식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자기 곁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내가 말했다. 가끔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친딸로서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으로서요. 이사장님이 미소를 지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해줘.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존중해 주세요. 당연하죠. 박영나 언니가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를 강요하지도 마세요. 알겠어요. 이사장님이 우리 가족들을 바라봤다. 정말 은호와 영나를 잘 키워주셨네요. 엄마가 대답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다정 언니가 물었다. 이사장님 병은 어떠세요? 치료받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의사 선생님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사장님도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새로운 시작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를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만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도 가족이에요. 네. 이사장님도 언젠가는 진짜 가족을 만나실 거예요. 이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영나 언니가 말했다. 잘한 것 같아. 정말요? 응. 솔직하게 얘기한 거. 언니도 후회 안 해요? 전혀.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가족들이 있잖아. 집에 돌아와서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은호야, 어때? 엄마가 물었다. 시원해요. 뭐가? 마음이요. 이제 정리된 것 같아요. 할머니가 웃으셨다.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김장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우리가 내 진짜 가족이지. 네, 맞아요. 이상철 아버지도 웃으셨다. 앞으로도 우리가 내 든든한 뒷배경이 될 거야. 감사해요, 아버지. 김다정 언니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고생 많았어. 언니도요. 옆에서 지켜봐줘서 고마워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날 저녁 이지혁 선배와 박성재에게서 축하 전화가 왔다. 잘 해결됐다며? 이지혁 선배가 말했다. 네, 다행이요. 어떤 기분이야? 홀가분해요. 당연하지.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 박성재도 전화를 바꿔받았다. 은호 씨,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앞으로 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며칠 후 고성의 이사장님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다. 은호야, 영나야. 너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편지를 써. 나는 너희들을 낳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그리고 너희들을 잘 키워준 가족들에게도 정말 감사해. 앞으로는 멀리서 너희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랄게. 가끔 생각나면 안부 정도만 물어봐도 될까? 건강하게 잘 살아줘. 그게 엄마에 대한 최고의 효도야. 사랑한다. 고성이.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났다. 미움보다는 안쓰러움이 더 컸다. 박영나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편지 받았어요? 응. 방금 읽었어. 어때요? 좀 안쓰러워. 저도요.
가끔 연락드려도 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고성의 이사장님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다. 이사장님 편지 잘 받았어요. 건강 잘 챙기시고 가끔 안부 연락드릴게요. 은호 영락. 한 달 후 나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다. 박진석 대표가 직접 발표했다. 지은호 씨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하게 됐습니다. 정말요?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박성재와 동료들이 축하해줬다. 축하해요, 팀장님. 고마워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렸다. 팀장이 됐어요. 정말? 엄마가 깜짝 놀랐다. 우리 은호가? 네. 잘했어. 할머니가 웃으셨다. 이제 진짜 어른이 다 됐구나. 감사해요, 할머니. 그날 밤 온 가족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다. 우리 은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나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혈연이 없어도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구나. 그때 박영나 언니가 말했다. 은호야, 나도 소식이 하나 있어. 뭐요? 이지환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요? 응. 모두가 놀랐다. 언제 결정했어요? 얼마 전에. 오빠가 프러포즈했어. 축하해요, 언니. 고마워. 김다정 언니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군요. 맞아요. 나는 정말 행복했다. 새로운 일, 새로운 가족, 그리고 새로운 시작. 며칠 후 고성의 이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호야,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팀장 됐다며? 축하해. 감사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신문에 났더라고. 자랑스럽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나 결혼 소식도 들었어. 네. 나도 축하해준다고 전해줘. 알겠어요. 은호야. 네. 너희들이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이사장님도 행복하세요. 그럴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박영나 언니와 이지환 오빠의 결혼식 날 우리는 모두 모였다. 고성의 이사장님도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사장님이 다가왔다. 영나야, 정말 예뻐. 감사해요. 행복하게 살아. 네. 이사장님이 나에게도 말했다. 은호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 감사해요. 우리 가끔 만나도 되지? 네. 물론이죠. 이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돌아가셨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박영나 언니가 결혼했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 고성의 이사장님도 오셨는데 예전보다 많이 밝아 보이셨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아껴주는 사람들이다. 나에게는 그런 가족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앞으로도 이 행복을 소중히 지켜나가겠다. 일기를 다 쓰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게 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 내 가족과 함께하는. 6개월 후 나는 이지혁 선배와 결혼했다. 고성의 이사장님은 웨딩드레스를 선물해 주셨다. 너무 예뻐. 이사장님이 말했다. 감사해요. 행복하게 살아야 해. 네. 이사장님도요. 결혼식에는 모든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했다. 정말 따뜻한 자리였다.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나는 이상철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들어갔다. 진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걸. 이렇게 키워주셔서. 우리 은호 행복하게 살아야 해. 네, 그럴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온 가족이 기념 사진을 찍었다.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 결혼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가족들이 모두 축복해 주었다. 고성의 이사장님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혈연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과 함께. 그동안 힘들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이 사랑을 소중히 지켜나가겠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게 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특히 나를 키워준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일기를 덮고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봤다. 정말 행복했다. 혈연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지금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사랑, 새로운 행복. 모든 것이 완벽했다. 끝. 에필로그. 1년 후 나는 첫 아이를 가졌다. 온 가족이 기뻐했다. 할머니가 될 거야.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기뻐요, 엄마. 우리 은호가 엄마가 되다니. 네. 고성의 이사장님도 소식을 들으시고 연락을 주셨다. 축하해. 정말 기뻐. 감사해요. 나도 할머니가 되는 건가? 물론이죠. 고마워. 이제 우리는 정말 큰 가족이 되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가족. 아이가 태어나면 이 모든 사랑을 물려주고 싶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다. 사랑에는 참 많은 모양이 있어요. 낳아준 사랑, 길러준 사랑, 지켜봐준 사랑, 그리고 놓아주는 사랑까지. 지은호를 둘러싼 두 엄마의 마음도 처음엔 서로 다른 방향을 향했지만 결국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딸의 행복이라는 그 자리에 말이죠. 혈연이 가족의 전부라고 믿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함께 밥을 먹고 걱정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딸을 되찾는 대신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그것도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깨달았죠. 정순이는 혈연이 아니어도 자신이 진짜 엄마라는 확신을 얻었고요. 이 아니어도 자신이 진짜 엄마라는 확신을 얻었고요. 그리고 지은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출생의 비밀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누가 곁에 있어주느냐였으니까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였어요. 내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내가 낳았어야 한다는 자격도 필요 없었죠. 그냥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지은혼의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혈연을 넘어선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달콤 예고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